감사합니다. 오늘 또 홍문정 대표님한테 가분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참 우리가 텐트 없는 날이지만은 텐트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한결같이 많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 결집력 아마 세계 최고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차두나기가 낙엽다가 가버렸다고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원곡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Anything That's Part of You. 이 원곡의 가사는 이 원한 가요보다 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거 살짝 맛만 보이고 그 다음에 제 메인 그걸로 들어가겠습니다. I memorize the note you send, all the places that we went. I seem to touch the whole day through, 와우. for anything that's part of you. I get the rhythm from your hair, a breath of perfume lingers still. It helps to cheer me 이렇게 해야 when 되는 거 I 아니에요? am blue. 이렇게. Anything that's part of you. Oh, how it hurts to miss you so.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 매니아하고 또 운동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운동 매니아하고 또 독서를 또 좋아해가지고 집사람한테 만날 책은 많이 나간다고 이렇게 판단을 주시다고 하는데 독서 매니아입니다. 이것이 제 건강을 지켜오는 비결이었고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조은진 대표님과 우리 홍문정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참 저의 하나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제헌절. 사실 문재인 씨는 이 제헌절인데 오늘 제헌절 기념식 하는 거 부끄럽진 않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갖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헌법 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제가 말론으로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이걸 화두로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까? 촛불 반란국입니까? 대한민국 지금 촛불 반란국이 되었죠. 대한민국 헌법은 촛불 반란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아니, 이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처형할 간부대를 설치하고 거리 행진을 했잖아요. 그때 이미 헌법은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그 민노총이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대형 조형물을 끌고 이 광화문 거리 행진을 시작했어요. 그때 그 촛불 집회를 주도한 세력이 바로 민노총입니다. 그때 이미 짓밟혔습니다. 왜? 이석기가 누굽니까? 6.25 전범 김일성 교체사상을 따르죠. 그리고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한 자죠. 판결에 의하면 북한의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가지고 통신유료 가스 철도 기가시설을 파괴해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내란 선동한 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자가 바로 이석기입니다. 이런 자를 갖다가 이석기 석방하라고 대형 조형물을 끌고 여기서 거리 행진을 했을 때 이미 대한민국은 헌법은 짓밟힌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노총이 뭐라고 합니까? 이석기를 양심수로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석기를 양심수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 반란 아닙니까? 이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제헌절 지금 요즘 보면요, 민노총에 대한민국 법과 공권력위에 군림하고 있죠. 저기 이쪽에 세종로 공원 있잖아요. 저기에 민노총 텐트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2년째입니다. 2년이 돼요.
2년 동안 민노총 텐트해도 저거 철거합니까? 안 하지요. 그리고 행정 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뭐 용역관 때 공원에가 저거 철거했습니까? 아니죠. 왜? 저거는 2년 동안 그냥 반치 수반전하면서 우리는 47일 만에 용역관 때 공원해가지고 어디 됐습니까? 부상자가 제가 아까 저 진상조사 하면서 진단서가 몇 장이 들어왔느냐 하니까 91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91분에 그 텐트에 있던 분들이 부상을 입은 겁니다. 그거 보니까 눈에 실명일기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팔다리가 부러진 사람도 있고 온몸에 뭐 여기저기 그냥 전신에 집단 폭행을 하지 않고서는 무차별 집단 폭행을 하지 않고서는 생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 문재인이가 우리 보고 현행범이라 그랬죠? 현행범은 저항하지 않는 우리가 현행범이 아니라 91명이나 부상을 입힌 문신을 한 용역 깡패들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속돼야 할 사람은 박원순이죠. 현행범은 박원순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씨가 그렇겠습니까?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거리 행진을 하는데 우리 저 홍문정 대표님하고 같이 거리 행진을 하는데 보니까 경찰들이 줄줄줄 불안해가지고 또 우리가 무슨 뭐 텐트를 칠까 싶어가지고 줄줄 따라다니는 거죠. 왜? 경찰 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했다고 질책하니까 앞으로 경찰이 폭력 사태가 벌어진다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문재인 씨의 교사와 선동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을 뒷밟는 조폭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또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민노총에 의해서 완전히 헌법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민노총요 지금 요즘 뭐 기업체 사장들 뭐 정부들 뭐 그냥 무차별로 난타해도 경찰들이 분연히 보고 있으면서 수수방관 아무 적도 말리지 않아요. 경찰관들이 진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민노총이 폭력을 자행하는 그 순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경찰이 소극적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법을 짓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민노총에 대해 민노총이 그렇게 집단 폭행, 무차별 폭행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방관하고 있는 이 경찰 이게 무슨 놈의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그래서 우리 실정법 헌법은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텐트 4년 8개월 동안 여기서 불법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합법화 했다 하지만은 세월호 유족들은 불법 텐트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조선일보 텐트에도 왜 세월호 유족들은 계속 그 불법 텐트를 치는데 처와가 4년 8개월 동안 그래 했는데 거기서는 공권력 행정 대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왜 야당의 텐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공화당의 텐트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했는데요. 조선일보가 계속 사실을 태극기 집회 보도도 안 하고 또 뭡니까 이 탄핵 사건 때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요즘 그래도 그런 기사를 썼는데 조선일보도 정신 차리고 옛날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그런 언론으로 거듭태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이 가만 보니까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문재인 반란국 같아요. 그렇죠? 뭐 아브라함 링컨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걸 민주주의라 했는데 대한민국 돌아가는 꼬라지가 보면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의 정치,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의 정치 이거 그리고 김정은 수석 대변인에 의한
위한의 정치가 자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요, 이게 공화당 지지가 아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계열입니다. 이 신문에서조차도,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조차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탑 세크레터리 오브 노스 코리아 딕테이터 김정은 독재자, 북한 독재자 수석 대변인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타임스도요, 미국의 민주당 계열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바로 문재인을 들어가는 에이전트하면 간첩이라는 뜻입니다. 첩보원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문재인이가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자, 우리 제도권 언론들 보세요. 자, 미국의 언론들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또 김정은의 북한의 간첩이라는 이런 소리, 첩보원이라는 이런 비판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일부 언론 가운데는 그 기사 나왔을 때 비판한 언론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제도권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탄핵 사태 때요, 우리나라는 지금요, 헌법이 집합된 거는 가짜뉴스 여론조작에 의해서 지금 헌법이 집합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탄핵 때 북한 노동신문이 한국의 제도권 언론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와 정의의 대변자,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 이렇게 이래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했습니다. 얼마나 세계 최악의 이런 북한의 김정은 정권 언론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받는 언론으로 타락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언론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입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에 출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는 쓰레기다, 괴물이다 해가지고 막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쓰레기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국민들은 그런 쓰레기 언론에 의해서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쓰레기 언론에.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선거도 공화당이 이겼고, 주지사 선거도 공화당이 이겼고, 상원, 하원 선거도 다 공화당이 이겼습니다. 이거 다 이기는 걸 갖다가 그랜드 슬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랜드 슬램으로 이기는 것은 그야말로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쓰레기 태국 집회를 보도하지 않는 언론에 굴복하면 안 되겠죠?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보수 유튜버들 보세요. 저는 이 보수 유튜버들이 대단한 위대한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정확한 여론조사는요, 제도권 언론보다 유튜브를 보는 언론이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진실입니다. 이거는 뭐냐,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얼마든지 우리 국민이 제도권 언론의 이야기 아니라 이 보수 유튜버들에 의해서 투표권을, 국민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미국 국민들처럼 쓰레기 언론에 굴복하지 않는 위대한 국민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아까 제가 가짜뉴스에서 나라가 절단났다고 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드루킹 사건 알죠? 네! 자, 드루킹 사건, 그걸로 댓글 순위 여론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댓글이 이제
그 접속률이 댓글 순위가 높은 게 1, 2, 3, 4 이렇게 순번대로 쭉 나가잖아요. 댓글 순위를 마음대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냐? 2016년 12월부터라는 겁니다. 2016년 12월부터 댓글 순위를 조작했는데, 그러면 2016년 12월이 언제입니까? 한창 촛불 선동, 탄핵 선동할 때, 그때가 바로 2016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댓글 순위 조작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냐? 대선을 거쳐 지방자치선거가 시작 그 시즌으로 들어가는 2018년 2월까지 댓글 순위를 조작했는데, 그러면 그 횟수가 얼마냐? 8,840만 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지요? 어떻게 아무리 조작이 심하다고 하지만은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많은 댓글 순위 조작을 한 촛불 선동, 탄핵 선동, 대선 선동, 지방자치 선동, 이거 완전히 다 무효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탄핵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홍문정 공동대표께서요, 태국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기자회견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한테 탄핵 반대를 분명히 해라. 탄핵 반대를 분명히 하시오. 다음 총선 대선은 탄핵 반대를 분명히 해야, 태극기 집회와 결합해야만 총선도 대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스탑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쓸 것이 아니라 문재인 아웃, 문재인 퇴진, 정권 퇴진을 분명히 해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황교안 대표께서 묵묵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문정 공동대표께서 참을 만큼 참았다. 아무리 얘기해도 탄핵 반대를 분명히 해달라, 탄핵 무효를 분명히 해달라, 탄핵에 반대하고 정권 퇴진, 문재인 아웃을 분명히 해달라, 아무리 얘기해도 묵묵부답 대답을 안 합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은요, 창원 성산에 있잖아요. 창원 성산의 자유한국당 후보가 TV 토론에 나가가 뭐라 했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촛불 탄핵은 적법하다. 아니, 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을 받았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느냐? 어떻게 황교안 대표는 이런 자를 갖다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을 합니까? 통영 고선에 난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안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탄핵 반대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홍문조와 홍준표, 죄송합니다, 홍준표와 같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댓글 순위 여론 조작에 의해서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주권 짓밟혔습니다. 아니, 우리 헌법에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래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권력은 여론 조작으로부터 나오고, 이런 식 아닙니까? 이래서 헌법이 집합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한일 회담이 위기에 빠졌잖아요. 이거 왜 이리 됐습니까?
결국 강제징용이라든가 뭐 이런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한일 협정이라든가 외교적인 해결로 이미 다 해결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이것이 만약에 판결이 그 일본 패소로 이렇게 판결이 나면 한일 관계가 대단히 위험해지겠다, 이렇게 간파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속전속결로 판결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지금 일본에 집행을 해가지고 진짜 매각 처분에 들어가면 일본이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미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보복한 것은 왜 그러면 이렇게 일본이 보복했느냐? 그것은 그 불화수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화학무기, 핵무기 재료가 되죠. 예. 그런데도 이것이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 아베 정권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일본의 안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단순한 감정적으로 보호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 문제는 초당적 차원에서 협력하겠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자충수로다가 잘못한 외교 때문에 빚어진 이 위기를 문재인과 협력해가지고 어떻게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오자회담, 문재인에 대해서는 왜 오자회담 합니까? 야당들이 지금은 헌정사상 최악의 정권인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야권이 공조해야 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에 김평호 변호사님이요,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 구국재단의 대표죠. 이 김평호 변호사님이 애국 서신을 발표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발 자유한국당 정신 차려라. 황교안 대표 정신 차려라.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손잡고 문재인 정권 타도에 나서라. 이렇게 애국 서신을 쓰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불능가가 문재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이런 야당, 이게 야당입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자유한국당에 웬만하면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고 또 연합해가지고 정책연대도 하고 싶은데, 하는 짓이 그 사람들이 탄핵무효를 주장합니까? 아니죠. 대선무효를 주장합니까? 아니죠. 네. 정권 퇴진을 주장합니까? 아니죠. 탄핵무효 주장하는 정당 어느 정당입니까? 우리 공화당이죠. 대선무효, 지금 선거 부정대표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정당 어느 정당입니까? 그렇죠. 또 정권 퇴진, 문재인 정권 퇴진 아웃을 주장하는 정당 어느 정당입니까? 그래,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이런 정당의 분열 세력입니까? 우리는 보수 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콘서버티브 유니언이라고 ACU라고 미국 보수주의 연합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무총장이 거기서 저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한국의 보수주의자들 상대로 해가 연설을 했는데 뭐냐,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 보수주의 연합의 올든 창, 이 사람은 미국의 최대의 팍스뉴스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 또 북한 인권 운동가이기도 한데, 저도 태국 집회 이분의 그 연설하는 장면을 개사 영어로 그냥 소개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r enemy is 김정은 in North Korea, 문재인 in South Korea. 여러분들의 적은 북한의 김정은이고 남한의 문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설을 듣고 있던 사람들 다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분이 문재인 정권을 질타할 때마다 막 기립박수가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가셨죠? 우리 박태우 최고위원께서도 같이 갔는데요. 그런 미국의 이 ACU라는 단체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트럼프 대통령 연설, 지지 연설, ACU를 위한 지지 연설이 동영상이 또 있고, 펜스 부통령이 역시 이 단체를 지지하는 연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미국의 보수주의 세력도 바로 그분들이 또 조원진 대표님하고 그 ACU 사무총장 그리고 골든창하고 아주 한 시간씩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원진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하게 헌법과 법률에 반해서 적극자체에 반해서 그리고 촛불 반란에서 정권이 탈취되고 이렇게 사고살인의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한국 방문했죠. 방문하는 기간 동안 미국의 팍스뉴스 기자가 조원진 대표님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한 것을 미국의 백악관 출입 기자가 유튜브로 올렸어요. 제가 전달받아가지고 그것을 국내에 소개하고 유한진 대변인에게 부탁해가지고, 유한진 대변인님, 조원진 대표님과 팍스뉴스 기자하고 인터뷰했는 거 이거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한글로 번역하고 중요한 영문은 같이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한진 대변인이 팍스뉴스뿐만 아니라 워싱턴 타임즈와도 조원진 대표님이 각각 인터뷰했는데, 이것을 각각 1시간 더 되는 이 분량을 각각 이걸 다 저한테 보내줘가 이것을 국내 또 미국 교포들한테 널리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을 방문한 그 기간에 미국 최대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팍스뉴스 기자가 왜 조원진 대표님을 만났겠습니까? 바로 조원진 대표님이 2년여 태극기 집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주도하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한미동맹을 강요하고 트럼프 대통령께 호소하고 또 미국까지 가가지고 문재인 김정은 아자 사기극 비핵화 그리고 탄핵 무효에 관한 진실을 갖다가 알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막강한 언론들도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조원진 대표님과 인터뷰를 한 것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25일 센터 완전히 급습을 했죠. 우리나라 대도권 언론들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무슨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헛소리를 했죠. 제가 시간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헛소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거는 물병 던진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놈들은 용역깡패 문신을 한 거 해가지고 91명을 다치게 하는 집단 무차별 폭력을 자행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내 언론은
보도를 제대로 안 했지만요. 미국의 월드 트리븐지라는 미국의 언론이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 집회에서도 제가 소개했지만 Violence in Seoul, 서울에서의 폭력 사태 as workers hired by leftist mayor destroy conservative tents. 좌파 시장에 의해서 고용된 영역군들이 보수 세력 텐트를 디스트로이, 파괴했다 하면서 그야말로 영역 깡패들에 의해서 이렇게 집단 무차별한 이 장면을 딱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놀라운 것은 거기 기사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표현해놨냐. 엔티 커뮤니스트, 반공주의자라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표시했더라고요. 또 그리고 Our Republican Party, 코리아 패트리어틱 파티, 우리가 그때 그날이 바로 우리 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꾼다 아닙니까? 그래서 친절하게도 대한애국당과 우리 공화당 당 명칭을 갖다 그대로 거기 소개했어요. 실시간 이 텐트가 부서진 그 텐트가. 대구.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전 박원순이가 참 고맙기는 고마워요. 그렇게 완전 영역 깡패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 공화당, 세계에서 우리 공화당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모르는데 전 세계에 널리 알려주고 미국까지 널리 알려주고 미국 교포사회까지 널리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월드 트리핀지 그 기사를 김평희 변호사님하고 미국 교포들한테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김평희 변호사님이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변호사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구국재단하고 김평호 변호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참 조원진 대표님 2년여 동안 이렇게 줄기차게 태극기 집회하고 연설할 때마다 원고 없이 청산유수로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 위해서 미국 일정도 5박 6일 살기기 스케줄로 소화하고 갔다 오고 정말 우리 대단한 조원진 대표님입니다. 지금 대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 홍문정 공동대표님 있잖아요. 다 모두가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그것도 황교안 대표에게 탄핵 반대를 분명히 하시오. 문재인 정권 타도를 분명히 하시오. 이렇게 단판을 지으면서 탈당을 하고 입당을 한 우리 홍문정 의원의 결단에 대해서 여러분 박수로. 그래서요, 역사는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단 한 석의 의사도 없이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역사는요, 기적을 만듭니다. 저는 2년여 넘도록 태극기 집회를 한 여러분들이 바로 산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대접권 언론들이 태극기 집회를 보도하지 않지만은 이 태극기 집회, 이 영천지가 추나 더우나 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있는 우리 보수 유튜브 이분들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원진 대표님, 홍문정 대표님과 함께 그리고 대한애국당 그리고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공화당 완전히 저도 그냥 맛이 않는 거냐. 아니 어쨌든 참 우리 공화당과 함께 또 자유한국당에도 탄핵에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정당에 안 오지만은 그분들을 너무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탄핵 반대하고 있는 이분들도 우리가 우군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들하고도 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국 집회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구출, 탄핵 반대, 탄핵 무효를 분명히 하고 있는 순수한 태국 집회와도 연대를 하고 미국의 교포들,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을 하고 있는 미국의 교포들 백악관 국회의사당에서 구명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without freedom of President Indo's President Park Geun-hye and South Korean suffering from dictatorship, no democracy, no real peace in Korean Peninsula. 한반도에서 박근혜 대통령 자유 없이는 남북한 독재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신음하는 남북한 국민의 자유 없이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도 자유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석구 천만인 문제 석보본부 공도 대표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